안녕하세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배우는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이 주말이에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주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말이에요. 사실 주말에 별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말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저는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집을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평일에는 조금 바빠서 청소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시간이 많을 때, 여유로울 때 집 청소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 분리수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거나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분리수거 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합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규칙도 다소 복잡하고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팟캐스트를 잘 들으면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쓰레기 봉투의 종류, 분리수거 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한국에서는 왜 분리수거가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하고 음식물은 또 음식물끼리 따로 모아서 버립니다. 그 외의 일반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해요. 이렇게 버릴 것들에 대한 기준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한 군데에 몽땅 넣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한국의 쓰레기 봉투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쓰레기를 정해진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종량제 봉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봉투예요. 이 봉투는 보통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디자인,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 이 색깔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청록색 봉투네요. 제가 자주 구매하는 봉투는 10리터짜리 봉투입니다. 저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살 때 가장 작은 크기를 사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 안에 쓰레기를 넣게 되었을 때 벌레가 쉽게 생기는데 너무 큰 봉투를 구매하면 쪽파리도 생기고 냄새도 많이 나서 되도록이면 여름엔 작은 크기의 봉투를 구매합니다. 이 10리터짜리 봉투의 경우 가격이 270원입니다. 이건 한 장당 가격이에요. 정해진 봉투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마트, 편의점 등등 어디에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꼭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봉투를 사용해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하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지역의 봉투를 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 살 때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으로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1리터짜리 봉투입니다. 1리터짜리이고 한 장당 가격은 40원이에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바나나 껍질, 내가 먹다 남긴 음식, 이런 음식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도 있고 일반 쓰레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일의 씨앗 있죠. 씨앗처럼 딱딱한 것들, 그리고 생선, 가시 같은 것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바나나 껍질이나 우리가 먹다 남긴 밥,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해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들은 나중에 가지고 가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활용 쓰레기들은 별도의 봉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재활용품들도 종류를 나눠서 버리는데요.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등등으로 나누어서 분리 배출합니다. 재활용품은 나중에 재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재활용품을 버릴 때에는 이 4가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줄여서 비행분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우기. 안에 내용물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헹구기예요. 특히 음료수 병 같은 것들은 다 마시고 난 이후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헹궈서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리하기입니다. 보통 음료수 페트병을 생각하면 라벨, 비닐로 된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꼭 떼어내야 합니다. 소재가 다른 것들을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섞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음료수를 다 마셨다고 그 안에 내가 쓴 휴지를 넣는다거나 그 안에 다른 쓰레기를 넣어서 섞으면 나중에 배출할 때 재활용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 이 4가지 원칙을 지켜서 분리 배출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했을 때 발생하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곳곳에 재활용품장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 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걸 수거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주택 같은 곳에 살고 있다면 도로변에 있는 배출 구역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버리지 않으면 불법 투기로 단속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아파트의 경우보다는 빌라나 주택에 사는 경우 이 단속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만약 빌라에 살게 된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은 언제인지,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등등을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어서 재활용 분리수거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물을 사 먹어요. 생수병, 그리고 음료수병, 딸기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박스, 또는 물건의 플라스틱 포장, 이런 것들이 모두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료수 같은 경우 내용물을 모두 비워낸 후에 물에 한번 헹궈서 버려야 해요.
물론 겉에 라벨이 붙어 있다면 라벨은 떼어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캔과 병입니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캔은 참치캔, 그리고 스팸 통조림 햄, 옥수수 통조림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맥주 캔맥주의 캔 같은 것이 속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철로 되어 있는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지는 따지진 않습니다. 모두 캔류라고 되어 있는 곳에 버립니다. 이어서 병도 따로 모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맥주병이나 소주병 같은 것이 있겠네요. 이런 맥주병과 소주병은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가져다 주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한 병당 1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 집에 집들이를 해서 사람들이 소주를 많이 마셨을 때 그 공병을 다시 근처 마트에 가져가서 돈을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병당 100원이니까 10개를 모아가면 1000원이에요. 20병을 모아가면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거한 병들은 다시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하게 비워낸 후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종이팩류입니다. 이 종이와 종이팩을 또 구분해서 버려야 해요. 종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문이나 상자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A4 용지 같은 것도 모두 종이에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종이로 분류하려면 보통 손바닥보다 큰 것들을 넣어야 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종이는 또 일반 쓰레기로 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일반 쓰레기에 손바닥보다 작은 종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팩류는 따로 버려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유팩 또는 두유팩 이런 것들이 종이 팩류에 들어갑니다. 일반 종이와 다르게 안쪽이 매끈매끈하게 코팅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른 후에 넓게 펼쳐서 헹궈서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종이 팩류들은 나중에 화장지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스티로폼입니다. 보통 생선이나 고기 같은 신선식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 스티로폼 상자에 음식이 담겨서 옵니다. 아무래도 보온이나 보냉이 잘 되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이 스티로폼에 담겨서 와요. 그런데 이 스티로폼도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근처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송장 번호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스티커도 제거해야 해요. 깨끗한 스티로폼들끼리 모아서 따로 배출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닐입니다. 보통 포장할 때 사용하는 비닐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저도 종종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 이 비닐에 가장 상품들이 많이 담겨서 오는데요. 비닐을 버릴 때에는 붙어있는 운송장은 꼭 제거한 후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종이나 비닐 등등에 기름이 묻었다, 무언가가 많이 묻어 있다면 꼭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깨끗한 것들을 재활용 쓰레기에 넣어야 나중에 재활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져가는 재활용품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른 게 섞여 있다거나 좀 더러운 상태여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것들을 가져가야겠죠.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인 것과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규칙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남은 밥이나 채소, 과일 껍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돼요. 하지만 달걀 껍데기는 어떨까요? 이 딱딱한 달걀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생선의 가시,
과일의 씨앗은 일반 쓰레기예요. 마찬가지로 딱딱한 조개 껍질, 예를 들어 전복 껍데기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들과 이 분리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뉜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바나나 껍질을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바나나 껍질에 이어서 귤 껍질, 이 귤 껍질은 좀 말랑말랑한 편인데 저는 이것도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바나나 껍질의 경우는 완벽하게 음식물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귤 껍질은 또 시도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도대체 귤 껍질이 음식물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 귤 껍질이 마르지 않은 말랑말랑한 상태라면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 좀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졌다면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역시 음식물 쓰레기에 더 가깝다.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더 가깝다 입니다. 이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벌금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특히 더 신경 써서 버려야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분리배출을 할 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플라스틱에 다른 소재가 섞여 있다거나 혹은 너무 더러운 상태라면 분리 배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식용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그 식용유 뚜껑이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버리기보다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기름이 묻은 치킨 박스는 어디에 버려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품을 버릴 때에는 그 재활용품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킨을 주문하고 나면 항상 종이 상자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기름이 묻어 있는 치킨 박스, 치킨 상자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셋째, 종이컵은 종이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안쪽이 매끈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이라고 하더라도 종이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종이컵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해요. 그래서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고 나면 그 종이컵을 따로 모으는 홀더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톡톡톡 넣어 놓을 수 있어요. 넷째, 마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봉투는 일반 쓰레기 봉투가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해요. 우리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비닐 봉투는 비닐로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은 또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오피스텔에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몇 개의 동마다 전용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종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고 플라스틱을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투명한 플라스틱을 모으는 곳이 따로 있어요. 투명 페트병은 또 따로 모아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닐, 캔류, 병류, 아이스팩 놓는 곳 이런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경우 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용 수거함이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다 채우고 나면 꽉 묶어서 카드를 찍고 그 수거함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넣고 다시 문을 닫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빌라에 살 때는 조금 달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 비닐, 플라스틱을 버리는 곳은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그 빌라에서 마련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작은 통에 담아놓고 음식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 전용 수거함에 통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담겨있던 통은 가지고 와서 다시 씻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또 이랬지만 다른 곳은 지정된 요일에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봉투나 통 같은 것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요. 이어서 분리수거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헹구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마셨던 음료수 병을 버릴 때에는 꼭 내용물을 깨끗하게 헹궈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거하기입니다. 종이 상자의 경우 겉에 테이프가 붙어 있다거나 운송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을 전부 제거해서 그것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종이 상자는 종이류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마시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 요구르트에 붙어있는 뚜껑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몸통, 본체는 플라스틱에 헹궈서 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려서 버리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행 분석, 이 네 가지 방법까지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한국에 와서 분리수거를 할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잘 버리고 재활용하는 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기본이 되어주는 예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한국 사회에서 더욱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구를 위한 한 걸음이기도 하니 나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낫게 바꿀 수 있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앞으로도 분리 배출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떤 규칙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